안녕하세요, 송스티비입니다. 전 세계가 지금 유례없는 바이러스 테러로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인데요. 코로나19 사망자들의 기저질환을 보면 고혈압 66%, 당뇨 44%, 호흡기 질환이 30%, 치매가 33%, 심장질환이 23.6%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들의 기저질환 중 1위가 고혈압인데요. 코로나19는 밝혀진 것처럼 엔지오텐신 전환효소 수용체에 잘 붙습니다. 이 엔지오텐신 전환효소는 고혈압 원인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고혈압 약 드시고 계신 분들, 고혈압이신 분들 아주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는 폐와 심장, 신장 조직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장기에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나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에게 코로나19는 치명적이죠. 또한 남성이 여성보다 코로나19에 더 잘 걸린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영국 옥스포드 대학교의 면역학 전문가 필립 골더 교수가 면역에 있어서 여성이 더 강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전자에서 면역에 관여하는 유전자가 주로 X 염색체에 있는데요. XY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남성이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남성들의 비유전적인 요인, 흡연이나 과일이나 채소를 여성에 비해서 적게 섭취한다는 점, 과음하고 스트레스도 많다는 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역사 속에서 등장한 바이러스 치사율이 사스가 10%, 메르스가 30%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4에서 5%입니다. 치사율만 보면 그리 높지 않은데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 국내 감염자 수와 사망자 수를 보면 우리가 코로나19에 대하는 태도가 그냥 운이 안 좋아서 걸렸다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위험성이 큽니다. 때문에 최근 면역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는데요. 면역이 높은 사람은 바이러스에 이겨낼 저항력이 생기고 또 바이러스에 감염되더라도 회복 속도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면역력이란 질병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방어체계인데요. 실제로 우리 몸은 바이러스에 의해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증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즉 면역력이 낮기 때문에 전염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면역력이 아주 강하면 암도 물리칠 수 있고 심지어 온몸에 암이 퍼졌다 하더라도 우리 면역계는 암세포를 몸에서 완전히 없앨 능력이 있거든요. 우리 몸의 면역체계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병원균에 관계없이 태어날 때부터 누구나 가지고 태어나는 1차 방어막, 자연면역, 선천면역이라고도 하는데요. 코 속으로 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이물질이 들어오면 콧물이라는 점액을 분비하죠. 위에서는 위액이라는 점액을 분비해서 균이나 바이러스를 살균합니다. 이런 기전이 대표적인 자연면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연면역으로 병원균이나 바이러스를 퇴치하지 못하면 이를 제거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획득면역을 작용해서 이물질을 제거합니다. 이물질이 몸 안으로 들어오면 면역세포가 움직이는데요. 호중구는 가장 먼저 도착해서 세균과 바이러스를 닥치는 대로 잡아먹습니다. 그 힘이 얼마나 센지 세균, 바이러스를 공격할 때 옆에 있는 정상세포까지 죽게 할 정도이죠. 또한 우리 몸의 면역의 핵심인 백혈구의 50에서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호중구의 숫자는 우리 몸의 면역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호중구는 제1선에서 세균과 바이러스를 잡아먹고 이들의 침입을 알려서 대식세포나 비만세포 같은 다른 면역세포를 부르기도 합니다. 대식세포는 바이러스를 집어삼키고 그것을 분해해서 바이러스의 정보를 파악합니다. 비만세포는 세균과 바이러스를 잡아먹으며 히스타민을 분비하는데 이 과정에서 염증이 생기고 열이나 콧물, 충혈이 되기도 합니다. NK세포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인지해서 가차없이 죽여버리죠. NK세포는 암세포도 직접 죽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면역세포입니다. 인터페론은 바이러스가 정상세포를 감염시키더라도 주위에 있는 다른 세포가 감염되지 못하게 합니다. 인터페론이 체내 일정 수준 유지가 되면 감기나 바이러스에 잘 걸리지 않는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인터페론을 대체할 수 있는 비타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비타민 C입니다.
자연 면역은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관계없이 닥치는 대로 잡아먹거나 공격하는 데 비해서 획득 면역은 침입한 이물질에 대한 정보를 파악해서 맞춤 무기를 만들어 공격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선천 면역세포인 대식세포가 바이러스를 먹어 치우면서 파악한 정보를 보조 T세포에게 전달하고 보조 T세포는 이 바이러스 정보를 B세포에게 전달해서 B세포로 하여금 항체를 만들게 합니다. 획득 면역은 이 항체라는 무기로 바이러스를 공격하죠. T세포와 B세포가 획득 면역의 핵심인데요. 특히 T세포는 획득 면역계에서 지휘자 역할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T세포는 대식세포로부터 정보를 받아서 B세포에 전달하는 역할도 하고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찾아서 죽이기도 하며 직접 바이러스와 싸우기도 하고요.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끝나면 더 이상 면역세포가 몰려오지 않도록 정리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T세포는 스트레스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중요한 일을 하는 T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가슴샘, 흉선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곳이 직격탄을 받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는 흉선을 절반까지 크기를 작게 만들어서 T세포의 활성화를 감소시키고 자연적으로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스트레스는 NK세포와도 관련이 있는데요. 많이 웃을수록 NK세포가 12%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면역세포, 면역기관, 면역물질을 만드는 기본 영양소입니다. 특히 자연면역인 피부나 점막 등의 구성 성분이고요. 면역기관, 그러니까 임파선이나 편도선, 비장, 흉선 같은 면역기관을 구성하는 물질이고요. NK세포나 대식세포, B세포나 T세포, 그리고 항체의 구성물질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이 부족하면 적절한 면역세포를 만들 재료가 없기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백질은 몸에서 소화가 되면서 아미노산으로 쪼개지는데요. 우리 몸에 꼭 필요하지만 몸에서 합성이 안 돼서 외부에서 꼭 먹어줘야 하는 단백질을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하고요. 몸에서 합성이 되는 것을 불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합니다. 단백질은 이 20가지 필수 아미노산과 불필수 아미노산의 균형이 매우 중요한데요. 20가지 중 몇 가지만 부족해도 단백질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이어트나 근육 키우실 때 단백질 보조제 많이 드시죠? 시중에 있는 단백질은 몇 가지 아미노산으로만 구성된 것이 많습니다. 단백질 보조제를 고르실 때는 20가지 아미노산이 모두 들어있는 것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비타민 A가 부족하게 되면 자연 면역, 선천 면역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비타민 A가 피부 같은 상피세포나 코와 기관지 같은 점액 분비세포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점액 분비가 현저하게 떨어져서 상피세포나 폐세포, 피부나 장, 점막 등의 각질화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타민 A는 T세포의 면역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비타민 A를 과잉 섭취하시면 두통이나 메스꺼움, 심하면 간 손상이나 출혈이 있을 수 있는데요. 급성 독성의 경우에는 권장량의 100배, 만성 독성의 경우에는 권장량의 10배를 아주 수년간 드셔야지 과잉 증상이 나오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과잉 증상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제로 비타민 A는 한국인 45.3%가 권장량 미만으로 섭취하고 있다는 조사가 있기 때문에 작정하고 드신다 해도 권장량의 10배를 섭취하시긴 어려우실 겁니다. 최근 항산화 영양소인 셀레늄이 코로나 바이러스 치유율과 상관관계를 입증한 연구를 영국 서리대학 마가렛 P. 레이먼 교수팀이 미국 임상영양학에 게재했습니다. 중국에서 셀레늄 섭취율이 가장 높은 후베이성의 소도시 언스에서 감염 환자들의 치유율이 36.4%로 후베이성의 다른 도시 평균치 13.1%보다 3배 가까이 높게 나타난 것인데요. 셀레늄에 들어있는 강력한 항산화제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빨리 이겨낼 수 있게 돕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내 몸에는 염증을 치료하기 위한 사이토카인이라는 면역 물질을 분비하는데요. 면역이 너무 강해서 이 면역 물질인 사이토카인이 너무 많이 나오면 내 몸을 공격하거든요. 이것을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합니다. 이때 염증 물질을 낮춰주는 오메가3가 도움이 됩니다.
오메가3 하면 바로 떠오르는 영양소가 DHA와 EPA죠. DHA는 뇌, 신경, 눈 조직의 구성 성분의 필수적인 요소이고요. EPA는 심장 혈관 시스템의 염증을 없애고 혈액 응고를 막아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드시는 목적에 따라서 DHA와 EPA의 함량을 따져보시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 두뇌 건강이나 눈 건강이 염려되시는 분은 DHA 함량이 높은 걸 고르시고 고지혈증, 당뇨가 있어서 혈행 건강을 신경 쓰셔야 되는 분, 심장질환 같은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EPA 함량이 높은 영양제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바이러스를 이기는 영양소 정리해보면요. 첫 번째는 면역세포 원료가 되는 단백질, 두 번째는 선천 면역인 점액이나 피부를 건강하게 만드는 비타민 A, 세 번째는 최근 코로나 치료율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셀레늄, 네 번째는 염증을 억제해주는 오메가3였습니다. 다음에는 면역하면 빼놓을 수 없는 장 건강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